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장병의 내일이 있는 삶을 위하여 이번 시간에는 합격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방법, 그 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취업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기소개서, 면접, 그 방법으로 우선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줄여서 자소서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과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소개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죠. 자기의 이름이나 경력,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자신의 소개서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소개하는 이 글이 왜 그렇게 힘들고 나를 버겁게만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말과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조직, 회사가 듣고 싶어 하는 그 말, 그 중첩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내뱉거나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가운데의 말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이 설득 작업을 하는 건데요. 어떤 설득 작업이냐? 바로 제가 적합한 인재입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확인해 보면 정말 좋을 만한 꿀팁이죠.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잘못 쓴 자기소개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길고 산만해서 이해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정말 주어와 서술어가 안 끝나요.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가도 안 끝나요. 그 말은 인사 담당자들이 글을 읽는 것을 굉장히 방해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회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다. 아무래도 이것은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자소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와 그러니까 모든 회사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이야기를 저 회사에 쓰고 저 회사 이야기를 이 회사에 쓰고 이러다 보면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라는 아쉬움을 인사 담당자들이 표출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는 심지어 지원 기업과 직무를 잘못 쓴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물론 일부 차용을 해서 갖다 쓰시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쓰시겠지만 그런 차용해서 여러분들이 각색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직무나 기업명 이런 단어들, 워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너무 진부한, 너무 뻔한 인상을 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노력, 열정, 최선, 책임, 리더. 물론 이런 단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이라는 단순한 이야기보단 내가 화목한, 내가 노력하는, 내가 성실한 그 근거 자료를 대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쓴 자기소개서는 어떤 자기소개서일까요? 자,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잘 쓴 자기소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사하려는 의지가 높고 명확했다. 딱 자기소개서만 읽어봐도 와, 이 친구가 어떤 친구고 정말 면접을 통해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사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해준 자소서가 바로 잘된 자소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만 간결하게 담았다. 아까 막 구구절절 막 구구절절 이야기 막 수다수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러이러한 역량을 통해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이러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역량을 쌓았습니다.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회사 업계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 이거는 이 회사에서 쓰는 단어, 이 회사에서 트렌드를 이제 읽는 그런 눈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회사와 업계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는 이 부분만 봐도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고 얼마나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자 성격의 장단점과 개성이 잘 표현됐다라는 점이죠. 무엇보다도 좀 난해한 지원자들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답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하는 자기소개 작성법 그 첫 번째 팁, 바로 성과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단순히 나 뭐 했어? 나 어떤 거 갖고 있어?
나 되게 책임감 강해, 나 되게 열정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떠어떠한 성과를 냈고 이를 통해 어떠어떠한 역량을 배양했다,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서 써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용이죠. 나는 16대 회장을 역임했고 회원관리했고 동아리 연합회 지원했고 뭐 MT나 소년원 봉사활동을 했어. 이렇게 간결하게 쓰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과 위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죠. 자, 고쳐봅니다. 자, 초기 회원 수 5명의 정말 부진했던 동아리를 이벤트를 통해서 25명으로 증가를 했다. 또한 소년원 농구단과 월 정기전을 개최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를 정례화시켰다. 대학 홍보물과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이벤트가 소개되어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줬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다른 예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소모임 활동이죠. 학회비 관리 및 나는 뭐 학술제 지원했고 단순히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중고서적 등 벼룩시장 수익 사업을 통해서 학기당 50만 원의 이익을 냈으며 또한 회계자료 및 업무의 전산화, 이러한 회계 투명성 제고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해서 성과 위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기타 활동인데요. 단순히 각종 전화설문 사무소, 나 이거 했어. 나 그냥 전화 설문했어. 사무보조했어. 이렇게만 쓰시는 게 아니라 2주간의 설문조사원 연수과정을 이수했으며 정부 시책 설문조사 3회 수행을 통해 어떠한 일부의 2회의 기사화됐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홍보도 됐고 난 이런 홍보 아이템을 기획을 했고 정말 엄청난 성과거든요. 이를 단순히 각종 전화 설문 및 사무 보조로 정리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이력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죠? 자, 두 번째 팁입니다. 역량 중심의 경험 사례로 스토리텔링 하라. 단순히 나 이거 했어요. 나 정말 성실해요. 나 되게 책임감 강해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막 열거하기보단 그 기업, 그 회사,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서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게 차근차근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중요 포인트는요. 그 조직,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기반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역량, 스토리텔링 능력들이 받쳐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런 역량 기반으로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조적인 부분이죠. 읽고 싶은 글의 구조를 만들어랍니다.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자기소개서 정말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내 글을 읽고 싶게 만들고 쉽게 읽히게 만들고 그리고 잘 정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팁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소제목을 만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자신만의 스토리를 요약해서 압축된 표현을 그 소제목으로 표현해 보자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전 2등의 쾌거, 나눔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다. 아마 이 공모전 2등, 이 기업은 도전정신, 이런 부분, 창의력, 이런 부분을 아마 중요시하는 곳이 아닐까 싶고요. 나눔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다. 여기는 나눔, 그런 협업, 이런 쪽이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죠. 키워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원 기업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라는 건데요. 기업과 직무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사전 정보 탐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또 읽고 싶은 글의 구조,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쓰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구절절 아무리 많이 써도 결론이 뒷부분에 나오면 끝까지 읽기가 굉장히 힘든 글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읽고 싶게 만들라고. 결론을 먼저 쓴 다음에 부가적인 데이터와 사례는 뒤쪽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을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쓰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원자의 적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면접관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내 무슨 대회에서 무엇을 맡아서 무엇을 달성했다 라든지 고객과 만나는 어디에서 일하며 뭐뭐를 증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빡 결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성과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그리고 두 번째, 역량 중심의 경험 사례로 스토리텔링 하라는 거죠. 정리정돈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팁, 읽고 싶은 글의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목 만들기, 키워드 사용하기, 결론을 먼저 써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 성공적인 자기소개서 한마디로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소개서만 보더라도 어떤 직무에 어떤 회사에 지원한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의 역사이자 합격의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요, 바로 면접입니다. 서류 전형 이후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면접. 아마 자기소개서만큼 부담스러워하고 좀 힘들게 여러분들을 옥죄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정의 내렸듯이 면접도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면접. 서로 대면하여 만나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서로 대면하여 만나보다? 면접?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같이 일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만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기보다 서류를 통해서 우리 회사, 우리 조직의 인재 같은데 한번 볼까? 아주 쉽죠. 자, 그렇다면 면접,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인가? 조직의 가치와 문화에 적합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가? 협업 등의 인성을 갖추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면접, 이거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주면 되는 겁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입니다. 조직의 가치와 문화에 적합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 협업 등의 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것이 바로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공적인 면접 방법에는 우리 메러비언의 법칙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각적인 요소가 55%, 청각적인 요소가 38%입니다. 말의 내용도 물론 7%죠. 여기선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바로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나 태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각, 청각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관계, 좋은 습관을 함양하지 않으면 굉장히 면접 때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평소에도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을 함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성공적인 면접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선 표정은 밝고 자신 있게, 그쵸? 태도는 공손하게, 그리고 자세는 열정적인 자세를 여러분들이 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자신 있게, 발음은 정확하게.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일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정, 태도, 자세는 시각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와 발음은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7%를 차지하는 그 말의 내용적인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당황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막 무조건 당황만 하기보다는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그들이 잘 듣게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고자 하시는 부분들, 피드백을 받고자 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상담관님께 적극적으로 이제 문의 주시면 아마 잘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의 내용적인 부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말의 내용.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PREP. 이 공식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뭐냐면요. 요점을 말하고
이유를 말한 다음에 예시를 들고 요점 정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살짝 예를 들어드리면 당신 이거 해봤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네, 저는 해봤습니다. 요점을 말했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뭐뭐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예를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역량을 저희가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PREP 이거는요. 다양한 발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상황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STAR, 스타र 권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맡은 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떠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상황적인 거를 물을 때 아마 이 STAR 이런 부분으로 대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보시면 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해서 싹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하실 때 요점을 말하고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는 거죠. 결론을 말하고 이유를 말하고 그다음에 예시를 말하고 요점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과 상황을 말하고 맡은 일을 말하고 행동을 이야기한 후에 성과를 이야기하는 이 PREP, STAR 이 공식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정리는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면접 방법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겁니다. 면접은 함께 일할 인재를 뽑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긴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역량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순간이 오시면 안 되겠죠.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로와 취업에 성공 가도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수업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의 상담관님들 잘 활용하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